맥북을 사려고 마음을 먹고 결정을 했는데 막상 사려고 보니까 대체 뭘 사야 할지 고민이 생길 거예요. 에어, 프로, 네오라는 것도 있고 칩셋은 또 뭘 골라야 하는지, 램은 몇 기가 정도 해야지 성능이 잘 나올지 잘 모르면 고르기 어렵습니다. 솔직히 겉보기에는 사과마크 달려있고 색깔만 빼면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가격표를 보면 당연히 제일 비싼 게 좋긴 하겠지만 400만원, 500만원 그 이상도 비싸지니까 쉽게 살 수는 없죠. 적당히 가진 예산에서 타협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맥북 라인업에 대해서 바로 알 수 있게 비교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2-3주 전에 나온 신제품이죠. 맥북 네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맥북 네오는 정말 몇 주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새 제품입니다. 원래 맥북이 다른 윈도우 진영 노트북들에 비해서 에어와 프로 딱 두 개 라인업 제품만 있고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애플에서 처음으로 저가형 맥북을 출시를 한 거죠. 국내는 환율 이슈가 있긴 해서 99만원으로 조금 비싸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599달러밖에 안 하는 다른 윈도우 노트북은 감히 상대가 안 되는 가성비로 나왔습니다. 더 싼 노트북은 있을지언정 이 성능에 이 가격의 노트북은 없다고 봐야 할 정도의 가성비 노트북이에요. 일상적인 컴퓨터 사용, 즉 영상 시청하고 인터넷 검색하고 문서 작성하고 이 정도의 업무를 보는 노트북으로는 차고 넘치는 성능이에요. 여기에 더해서 SNS에 올리는 영상들 그리고 전문적인 사진 보정이 아닌 SNS 업로드용 이미지 작업들도 렉이 걸리지 않고 가능합니다. 즉 가격도 저렴하고 엄청나게 고사양 작업을 하지 않는 10대 학생들 그리고 20대 초대학생들에게 적합한 노트북입니다. 애플에서도 그런 의도로 나온 노트북이고요. 다만 아무리 그래도 저가형 노트북인 건 맞습니다. 네오로 유튜브 4K 영상 편집, 카메라로 찍은 고화질 영상 2-3개 이상을 한 번에 편집하기는 힘듭니다. 그때부터는 렉이 걸려서 잘 안된다고 봐야죠. 전문적인 카메라로 찍은 사진 편집들도 대량으로 하기에는 좀 많이 힘듭니다. 그리고 에어, 프로에 비해서 빠진 기능들이 좀 많고 주변 기기와 호환성도 그리 좋지 않습니다. USB 포트는 2개밖에 없는데 하나는 속도가 정말 느린 USB 2.0이라 충전만 해야 하는 정도이고 나머지 하나가 USB 3.0입니다. 이 포트 하나로 모니터를 연결하거나 외장하드 SSD를 연결하거나 해야 해서 좀 불편하고 썬더볼트가 아니라서 속도도 많이 빠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저렴한 256기가 모델을 사면 지문인식인 터치 아이디가 빠져서 20만원을 더 주고 119만원짜리 512기가로 용량을 올려야 지문인식 터치 아이디를 넣어줍니다. 램 같은 경우는 더 넣을 수도 없고 무조건 8기가가 고정이에요. 아무리 당장은 렉도 안 걸리고 컴퓨터가 빠르다고 느껴져도 지금 26년 이 시대에 8기가는 좀 적은 느낌이 들긴 합니다. 키보드 백라이트도 없고 디스플레이 사양이나 트랙패드들도 소소하게 에어에 비해서 좋지 않고요. 트랙패드는 에어나 프로는 물리적으로 눌리는 게 아닌 눌리는 느낌만 주는 기술을 넣은 트랙패드가 탑재되어 있는데요. 맥북 네오는 실제로 눌리는 트랙패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컴퓨터로서의 성능은 전혀 딸리지 않지만 좀 더 컴퓨터로 전문적인 작업을 해야 한다면 에어부터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부터는 사실 가격도 179만원부터 시작이니까 이제 어느 정도 프로급 노트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에어 정도 되면 이제 CPU 성능을 매년 날이 갈수록 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M5 칩셋도 정말 좋은 CPU이고 그래서 안 되는 작업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어느 정도의 영상 편집과 디자인, 사진 편집, 코딩 등등의 대부분의 전문적인 작업들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성능이에요. 영화 정도의 CG나 3D 작업들이 아닌 이상 에어로 거의 대부분 커버가 가능합니다. 트랙패드도 물리식으로 눌리는 게 아니고 키보드 백라이트가 없는 차별도 없습니다. 디스플레이도 주사율만 120Hz가 아니지 웬만한 노트북에서는 보기 힘든 품질입니다. 색 영역도 P3를 지원하고요. 카메라도 프로랑 차별이 없어요. 센터 스테이지 기능도 다 들어갑니다. 스피커도 맥북 프로가 넘사벽이어서 그렇지 에어도 정말 좋은 스피커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컴퓨터를 다뤄야 하는 직업이나 업무를 봐야 하는데 맥북 네오는 너무 학생들이 쓰는 노트북 같고 조금 저렴하기도 해서 믿음이 안 간다면 에어를 그냥 사도 됩니다. 그래도 에어 역시 프로에 비해서 빠진 기능들이 있긴 합니다. 제일 체감되는 건 120Hz 주사율이에요. 스피커도 프로는 6개, 13인치 에어는 4개입니다. 15인치 에어는 6개가 들어가긴 하지만 프로보다는 약간 품질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에어도 포트가 부족하긴 합니다. 충전 맥세이프 케이블이 따로 있긴 해도 USB-C 타입이 2개뿐입니다. 다만 둘 다 썬더볼트가 지원되니까 네오에 비하면 훨씬 장점이죠. 둘 다 고속으로 데이터 전송과 모니터 연결 등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포트가 한쪽 방향에만 있는 것도 불편하고 부족한 건 맞습니다. 용량과 램은 돈만 내면 추가 사양에 따라서 프로보다 높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CPU는 같은 M5지만 옵션 추가 안 한 가장 기본형 13인치 179만원짜리 모델은 CPU 그래픽 코어가 2개 없는 컷칩이라서 성능이 약간 딸립니다. 그리고 같은 M5라 하더라도 에어는 오랜 시간 고성능 작업을 하면 CPU 열을 식혀줄 쿨링팬이 없기 때문에 지속 성능에서 아쉬운 성능이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절대 부족한 성능은 아니기 때문에 에어는 화면 주사율, USB 포트가 조금 부족한 것 요 정도만
정도만 참을 수 있다면 에어를 고려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는 당연히 최상급 성능이죠. 하지만 많이 비쌉니다. 그리고 CPU 선택을 에어와 동일한 M5부터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돈을 얼마나 추가를 하느냐에 따라서 M5, M5 프로, M5 맥스까지 램도 128기가까지 올릴 수 있고요.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웬만한 건 M5 프로 정도면 거의 다 된다고 보면 됩니다. M5 맥스를 고민하고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미 본인이 하고 있는 업무에 최고급 사양의 컴퓨터가 필요한 거예요. 어느 정도의 컴퓨터가 필요한지는 모르겠는데 프로를 사고 싶다면 M5 프로 정도까지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가격도 M5 프로는 349만원부터 시작인데 M5 맥스로 가면 바로 579만원으로 230만원이 올라버립니다. 맥북 에어 하나 이상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맥북 프로는 CPU 성능의 차이이지 기본적인 건 다 똑같기 때문에 프로를 산다면 120Hz 주사율도 되고요. 스피커도 최상급으로 좋고 디스플레이 색감과 미니 LED라서 명암비도 좋고 포트도 양쪽에 있고 USB-C 포트 3개, HDMI, SD카드 슬롯도 있습니다. M5 기본형은 썬더볼트 4이긴 하지만 M5 프로부터는 썬더볼트 5이고요. 그리고 어차피 에어부터가 렉이 걸릴 성능이 아니기 때문에 에어에서 조금 하기 힘든 대부분의 작업들은 M5 프로 칩 이상이라면 렉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결국 여유가 좀 있다면 당연히 프로가 좋지만 에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제품이고 네오는 살짝 아쉬울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또 1, 2년 쓰고 못 쓸 성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정리해드리면 네오는 10대 후반, 20대 초반 대학생들이 고려하면 좋습니다. 다만 빡센 작업들을 한다면 학생이어도 에어 이상을 추천합니다. 맥북을 아예 처음 써보려는 사람들도 맥북 네오가 딱 좋습니다. 맥북에 입문해서 맥북이 어떤 제품인지 계속 내가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결정을 하기에도 딱 좋은 가격대입니다. 맥은 윈도우랑 달라서 무작정 샀다가 쓰기 어려우면 괜히 돈만 낭비하는 거니까요. 에어는 대부분의 맥북 구매를 고려하는 사람들한테 추천합니다. 어차피 업무를 보려면 윈도우 노트북도 200만원대 이상의 가격대부터 알아보는 게 좋은데 맥북 에어가 적당한 가격이면서 비슷한 가격대의 윈도우 노트북에 비하면 훨씬 고급스럽고 성능도 뛰어납니다. 프로는 여유가 된다면 맥북 프로가 한번 구입하면 오래 사용해도 될 만큼 좋은 성능이에요. 계속 변해가는 AI 시대의 성능들을 뒤처지지 않고 따라잡을 수 있는 성능이죠. 물론 CPU를 M5가 아닌 프로나 맥스로 업그레이드를 더 한다면 말이죠. 당연히 최신 기술, 최신 성능이 전부 프로한테 가니까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돈만 있다면 프로를 고민해보시는 것도 당연히 좋습니다. 맥북 네오, 에어, 프로에 대해서 아래 댓글에 링크를 남겨놨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확인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맥북 라인업을 비교해봤습니다. 그리고 구매 전에 고민해봐야 할 점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